안녕하세요. 속설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엄마, 저 은수예요. 기억나세요? 이 말을 하기까지 정확히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린 게 아니라 찾아 헤맸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1975년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8살 소녀의 기억 속에 갇힌 채로요. 저는 오은수입니다. 올해 58세, 시립도서관에서 34년을 근무한 사서예요. 사람들은 제가 책을 좋아해서 사서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달라요. 저는 기록을 찾기 위해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1975년의 기록, 강원도 영월의 기록, 그리고 제 어머니의 기록을요. 어머니는 탄광사고 현장에서 사라졌어요. 28이 젊은 나이에 두 아이를 남겨둔 채로요.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50년을 기다리고 찾았습니다. 어쩌면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살아온 50년의 기록이고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탄광촌의 기억. 그때 우리 가족은 강원도 영월의 작은 탄광촌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광부셨고 엄마는 마을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하셨죠. 우리 집은 탄광 입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가난했는데 그때는 몰랐죠.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다 알았고 누가 아프면 함께 걱정했어요. 겨울이면 연탄 연기가 골목마다 가득했고 여름이면 빨래줄에 걸린 옷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 해 7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죠. 은수야, 현우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란다. 사진관에 가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찍는다는 건 우리 같은 집에선 큰 사건이었거든요. 동생 현우는 그때 겨우 6살이었는데 사진관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왜요, 엄마?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어요. 그때 엄마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해요. 햇빛에 그을린 피부, 잔주름이 진 눈가, 하지만 웃을 때마다 반짝이던 눈동자. 그냥 엄마가 너희들이 자랑스러워서.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말이었어요. 무언가를 예감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저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신 걸까요? 우리는 마을 중심가에 있는 희망사진관으로 갔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운영하는 작은 사진관이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약품 냄새가 났고 벽에는 여러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최 씨 아저씨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카메라를 들면 달라지셨죠. 마치 예술가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구도를 잡으셨습니다. 자, 이리 서보세요. 아버님은 뒤에, 어머님은 가운데, 아이들은 앞에. 우리는 사진관의 낡은 의자 앞에 섰어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서 계셨고 엄마는 저와 동생의 옷깃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때 엄마가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들려요. 은수야, 웃어. 이 사진은 영원히 남는 거야. 우리가 함께였다는 증거란다. 영원히요? 그래, 영원히.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진을 찍고 나오는 길에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평소보다 더 세게요. 은수야, 엄마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뭐예요? 만약에 말이야, 엄마가 어디 가서 못 돌아오게 되면 네가 현우를 잘 돌봐줘야 해. 넌 누나니까. 엄마,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어디 가실 건데요? 엄마는 대답 대신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슬퍼 보였던 기억이 나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탄광에서 큰 굉음이 들렸어요. 집안의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동생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엄마가 급히 뛰쳐나가시며 소리쳤습니다. 사고다. 탄광에 사고가 났어.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탄광 쪽으로 뛰어갔고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비번이었지만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셨어요. 엄마도 함께 가려고 하셨죠. 마을 분여회에서 구조대원들에게 물과 음식을 날라주기로 했거든요. 은수야, 엄마 금방 다녀올게. 현우 잘 보고 있어. 엄마,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엄마는 음식만 나르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제 이마에 입맞춤을 하시고 나가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됐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집에서 기다렸어요. 현우는 배가 고프다고 울었고 저는 엄마가 해놓고 가신 밥을 데워서 먹였습니다. 밤 11시쯤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온몸이 흙먼지 투성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빠,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쥐고 계셨죠. 아빠, 모르겠다. 엄마를 찾을 수가 없어. 그날 밤 탄광에서는 2차 붕괴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구조작업 중에 또다시 갱도 일부가 무너진 거예요. 그 혼란 속에서 엄마가 실종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어요. 마을 사람들, 구조대, 경찰들이 모두 나섰죠. 저도 아버지를 따라 현장 근처까지 갔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어요. 무너진 갱도 입구, 흙더미, 부서진 장비들, 그리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목소리.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그게 죽음의 풍경이라는 걸 알았어요. 김복희, 김복희. 사람들이 엄마 이름을 부르며 수색했지만 엄마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른 희생자들의 시신은 발견됐지만 엄마만 찾을 수 없었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왜 안 나와요? 은수야. 아버지는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저 저를 꼭 안아주시기만 했죠. 아버지의 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엄마가 왜 안 오냐고. 2주가 지나자 공식적인 수색은 중단됐어요. 더 이상 생존자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엄마는 그렇게 실종자로 기록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사망신고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무너진 현장 근처를 혼자 돌아다니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흙더미 사이에서 반짝이는 물건이 보였죠.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엄마의 옷비녀였습니다. 엄마는 그 비녀를 아주 아꼈어요. 결혼할 때 외할머니가 주신 거라고 했죠. 평소에는 장롱 깊숙이 보관하시다가 특별한 날에만 머리에 꽂으셨어요. 사진 찍던 그날도 꽂고 계셨죠. 이게 엄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비녀를 꽉 쥐고 울었어요. 사고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은수야, 우리 서울 가야 할 것 같다. 왜요? 엄마가 돌아오시면 어떡해요? 엄마는 안 돌아오신다. 이젠 받아들여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살아계실 거라고, 어딘가에서 우리를 찾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8살 아이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아버지는 탄광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하셨어요. 영월에는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셨죠. 사고 보상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곳의 모든 게 엄마를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떠나기 전날 저는 희망사진관을 찾아갔어요. 최씨 아저씨가 계셨죠. 아저씨, 우리 가족 사진 다 됐어요? 최씨 아저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현상된 사진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사진 속 우리 가족은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지의 어색한 미소, 엄마의 환한 웃음, 저와 동생의 깨끗한 얼굴. 그게 불과 사고 하루 전의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다른 사진은 없어요? 엄마만 나온 사진이요. 최씨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뭔가를 꺼내셨어요. 미연상 필름 하나였습니다. 이게 사고 당일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찍은 거야. 근데 현상을 못했어. 참아볼 용기가 안 나서. 무슨 사진이에요?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이던 모습이야. 구조 활동하시다가 비틀거리시던. 저는 그 필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제가 가져가도 돼요? 그래, 언젠가 네가 준비됐을 때 현상하거라. 그리고 은수야. 네? 어머니는 분명 살아계실 거야. 시신이 안 나왔잖아. 어딘가에서 너희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다.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 더 슬프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이사한 뒤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동생 현우를 친척 집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였죠. 은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혼자 너희 둘을 다 키우기엔 너무 힘들구나. 싫어요. 현우는 제가 돌볼 수 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동생은 서울의 다른 구에 사는 고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이름으로요. 고모부는 현우를 자기 아들로 입적시키고 싶어 했거든요. 누나, 나 안 갈래. 현우야, 괜찮아.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만날 거야. 엄마는? 엄마도 만날 수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동생을 꽉 안아줬을 뿐이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엄마는 실종됐고, 동생은 다른 집으로 보내졌고,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어요. 서울 생활은 녹록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사셨고, 저는 학교를 다니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지셨어요. 술을 드시는 날이 많아졌고, 가끔 엄마 이름을 부르며 우셨죠. 사고 당시 호흡기에 손상을 입으신 탓에 건강도 좋지 않으셨어요. 은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현우도 네 곁에 두지 못했고.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안타까웠죠.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버지가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진폐증이 심해지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쉴 수 없었어요. 저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45의 나이에요.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은수야, 엄마는 어딘가 살아있을 거야. 아빠는 그렇게 믿는다. 아빠, 엄마를 원망하지 마. 엄마도 우리만큼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현우를 찾거라. 너희 남매는 함께여야 해.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친척들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대학은 갈 형편이 안 됐어요. 대신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검정고시를 거쳐 사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동생 현우는 만나기 힘들었어요. 고모네 집에서 새 이름으로 자란 동생은 과거를 지우고 싶어 했거든요.
가끔 전화를 하면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끊곤 했죠. 누나, 나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 현우야, 건강 잘 챙기고. 동생은 공부를 잘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점점 저와 멀어졌습니다. 과거를, 영어를, 엄마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하루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옥비녀와 가족 사진, 그리고 현상하지 않은 필름을 늘 곁에 두고 살았어요. 언젠가는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2부. 50년 만에 추적. 작년 봄이었어요. 저는 57세가 됐고 도서관 사서 퇴임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34년간 한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보고 어르신들의 신문 읽는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죠.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퇴임하면 뭘 할까?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는 저는 도서관이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엄마를 찾을 시간이 생기는 거네. 1975년부터 2024년까지 50년이에요. 엄마가 사라진 지 정확히 50년이 지난 거예요. 엄마가 살아 계시다면 이제 78살. 많이 늙으셨을 나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찾아보겠다고. 50년을 기다렸으니 이젠 제대로 찾아 나서야겠다고요. 그 다음 주 주말, 저는 서울에서 영월까지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가방에는 엄마의 옥비녀, 가족 사진, 그리고 미연상 필름이 들어 있었어요. 50년 만에 가는 영월이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엄마 손을 잡고 걷던 그 골목들, 사진을 찍으러 가던 그 길. 영월역에 내리니 모든 게 변해 있었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곳이 제법 번화한 도시가 돼 있었죠. 탄광도 대부분 폐광됐고 그 자리에 관광지가 들어섰다고 했어요. 저는 먼저 옛날 우리 집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없었어요.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죠. 마을 사람들도 다 떠나고 없었고요. 엄마, 여기 우리 집이었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곳에 서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오은수 씨?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백발의 노인이 서 계셨어요.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네, 제가 오은수인데 누구세요? 나야 최노인, 희망사진관 주인. 아, 최 씨 아저씨. 그분이었어요. 제게 필름을 주셨던 그 사진사. 50년이 지났는데도 사진관을 아직 운영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눈빛이 똑같아. 너희 어머니 눈빛이랑.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최 노인은 저를 사진관으로 데려가셨어요.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건물은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사진관을 하세요? 하긴 뭐래. 이젠 손님도 없어. 그냥 못 떠나는 거지. 너희 어머니 일 때문에. 네? 최 노인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날 구조 활동에 참여했잖아. 기록도 남기고 구조도 돕고 그랬지. 그런데 너희 어머니를 봤어. 분명히 봤는데. 어디서요? 어떻게요? 2차 붕괴가 일어나기 직전이었어. 너희 어머니가 부상자를 부축하고 나오다가 비틀거리시더라고. 머리에서 피가 났어. 나는 그걸 찍었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최 노인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필름과 사진들이 보관돼 있었죠. 그런데 그 직후에 굉음이 들렸어. 다들 도망쳤지. 나도 카메라를 챙겨서 뛰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너희 어머니가 안 보이더라고. 그럼 엄마가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다고 했어. 하지만 난 확신할 수 없었어. 시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필름을 현상하지 못했지. 만약 너희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다면 참아 볼 수가 없었거든. 저는 가방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필름을 꺼냈어요. 이게 그 필름인가요? 최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준 거.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현상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네, 5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볼 준비가 됐어요. 최 노인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암실로 들어가셨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최 노인이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오셨어요. 은수야, 이걸 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라. 저는 사진을 받아 들었어요. 사진 속 엄마는 참혹했어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고 계셨죠. 옷은 찢어져 있었고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분명 살아계셨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엄마, 눈물이 났어요. 50년 전 그날의 엄마. 제 마지막 기억 속 엄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죠. 은수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네? 이 사진을 찍은 위치가 2차 붕괴 지점에서 꽤 떨어진 곳이야.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는 붕괴 전에 이미 현장을 벗어나셨던 거지. 그럼 살아계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다만 저 정도 두부 외상이면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희망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34년을 일한 게 헛되지 않았죠. 자료 조사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거든요. 먼저 영월 지역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1975년 7월의 신문들을 모두 열람했습니다. 탄광 사고에 관한 기사들, 사망자 명단, 실종자 명단. 엄마의 이름은 실종자 명단에 있었어요. 김복희 28세, 생사불명. 하지만 더 중요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사고 당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들의 명단이었죠. 신원미상 여성, 20대 후반 추정, 두부 외상, 의식불명, 영월병원 이송. 날짜가 1975년 7월 15일, 사고 당일이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엄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영월병원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병원은 폐업한 지 오래였어요. 건물은 남아 있었지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죠. 기록이 어디 있을까? 보건소를 찾아갔어요. 옛날 병원 기록들이 보건소에 이관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975년 기록이요? 그건 좀 오래됐는데. 직원은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하자 창고를 뒤져주셨어요. 있긴 있네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상태가 좋지 않을 거예요. 먼지 쌓인 상자들을 열어봤어요. 누렇게 변한 종이들, 흐릿해진 글씨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환자 번호 75072로 신원미상 여성, 나이 추정 28세. 두부 외상 및 기억상실 증세, 7월 20일 의식회복, 8월 5일 자진퇴원. 자진퇴원이라고요? 의식을 회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는 살아계셨던 거네. 하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없었어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퇴원 후 행방도 알 수 없었죠. 저는 당시 병원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50년 전이니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한 분을 찾아냈습니다. 박할머니라는 분이었어요. 당시 간호사로 일하셨다고 해요.
1975년 탄광 사고 때 신원 미상으로 입원했던 여성 환자 기억나세요? 아, 그 환자 기억나지. 참 안 됐어.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더라고. 자기 이름도 집도 가족도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퇴원하고 나서는 모르지. 근데 그때 어떤 어부가 그 환자를 좀 돌봐줬어.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가 친해진 것 같더라고. 그 어부가 누군지 아세요? 성이 문 씨였나? 강원도 해안 쪽에서 왔다고 했던 것 같아. 강원도 해안. 새로운 단서였어요. 저는 곧바로 강원도 동해안을 따라 마을들을 돌아다녔어요. 문 씨 성을 가진 어부를 찾아서요. 쉽지 않았습니다. 문 씨가 얼마나 흔한 성인데요. 게다가 50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세 번째 마을이었어요.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항구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노인에게 물었죠. 혹시 1975년쯤에 기억을 잃은 여자분을 도와준 문 씨라는 어부 아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문철수 씨 말인가? 돌아가신 지 한참 됐제. 돌아가셨다고요? 그렇지. 10년도 더 됐을 거야. 근데 왜 그걸 물어보노? 그분이 도와주신 여자분을 제가 찾고 있어요. 아, 문숙희 씨 말인가? 문숙희. 엄마의 원래 이름은 김복희였는데 새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저기 횟집 하시제. 언덕 위에 바다 횟집 있제? 거기 주인이 문숙희 씨야.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50년 만에 드디어 엄마를 찾은 걸까요? 저는 언덕을 올라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바다 횟집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작은 횟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방에서 누군가 생선을 손질하고 계셨어요. 백발의 여인이었어요. 허리가 굽었고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엄마였습니다. 50년이 지났어도 그 목소리는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저 혼자예요. 그래요? 자리 앉으세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메뉴판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엄마는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가까이서 보니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눈은 여전히 착했어요. 뭘 드실래요? 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혹시 김복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어요. 물컵을 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누구세요? 저는 오은수라고 해요. 1975년에 영월 탄광촌에 살았던. 엄마는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전 문숙희예요. 김복희라는 사람은 몰라요. 엄마, 저는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1975년에 희망사진관에서 찍은 그 사진. 이 사진 속에 여기 이분이 엄마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저예요. 엄마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엄마, 저 은수예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주방으로 도망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횟집을 나와 해변에 앉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았는데 엄마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생에게 전화했어요. 몇 년 만에 통화였죠. 여보세요?
현우야, 누나야. 누나? 웬일이야? 엄마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죠. 무슨 소리야? 엄마가 살아계셔. 강원도 해안 마을에서 횟집을 하고 계셔. 누나 정신 차려. 엄마는 50년 전에 돌아가셨어. 아니야.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억을 잃으신 거야. 사고 때 머리를 다쳐서. 그만해 누나. 나 바빠 끊을게. 현우야. 동생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마을의 작은 여관에 묵었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그 두려워하던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횟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죠.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문 씨가 아프다고 했어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병원에 가셨나? 저는 마을 보건소를 찾아갔어요. 혹시나 해서요.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숙희 씨요? 엊그제 오셨는데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 받으셨어요. 알츠하이머. 엄마가 이제 완전히 기억을 잃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3부. 엄마의 편지. 며칠 후 여관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됐어요. 보낸 사람은 문숙희 엄마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어요. 은수 씨에게. 그날 그렇게 행동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정말 1975년 이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백지장 같은 사람이었죠.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문철수 씨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에게 새 이름을 주고 살 곳을 마련해주고 결국 아내로 맞아주셨죠. 저는 그분과 평범하게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항상 한 구석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누군가 저를 찾고 있을 것 같은.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찔렀어요.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감정.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정말 당신의 어머니라면 50년 동안 당신을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몇 년 안에 모든 기억을 잃게 될 거라고 했죠.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고 나니 결심이 섰어요. 지금 남은 기억마저 잃기 전에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싶어졌어요. 당신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가 정말 저라면 저는 알고 싶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시 만나줄 수 있을까요? 문숙의 드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엄마도 저를 찾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저는 횟집 대신 엄마가 사시는 집을 찾아갔어요. 바닷가 근처의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고 나온 엄마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깨끗했어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느낌이었죠. 거실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엄마와 돌아가신 남편분의 사진들이었어요. 차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가 차를 내오시는 동안 주위를 둘러봤어요. 평범한 집이었어요. 50년간 다른 삶을 사신 흔적들이 역력했죠. 편지 받았어요. 네.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가 기억을 잃으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엄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정말 제가 당신 어머니일까요? 네, 확신해요.
저는 가방에서 옷비녀를 꺼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엄마는 비녀를 보시더니 손을 떨기 시작하셨어요. 이건 엄마의 비녀예요. 사고 현장에서 제가 찾았어요. 외할머니가 주신 거라고 하셨죠. 엄마는 손가락으로 옥의 문양을 따라가시며 비녀를 만지작거리셨어요.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날부터 저는 마을에 머물렀어요. 여관에서 지내며 매일 엄마를 찾아뵀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50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엄마는 늘 노래를 부르셨어요. 가을은이라는 노래를 특히 좋아하셨죠. 그래요? 네. 그리고 저랑 동생 현우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고. 현우, 동생이 있었군요. 남동생이요. 지금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만나고 싶네요.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횟집에서 엄마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 동생이었어요. 동생은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표정이 복잡했죠. 누나. 현우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전화 안 받아서 미안해. 그냥 준비가 안 됐었어. 동생은 주방에 계신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도 동생을 보고 계셨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가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동생 앞에 서서 얼굴을 바라보셨죠. 당신이 현우? 네. 미안해요. 기억이 없어서.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괜찮아요.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떤 엄마였는지도 모르겠고. 좋은 엄마였어요. 동생이 갑자기 말했어요. 적어도 누나 기억 속에서는요. 누나가 50년 동안 엄마를 찾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날 밤, 우리 셋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생은 그동안 왜 연락을 피했는지 설명했죠. 무서웠어요. 과거를 떠올리는 게. 어릴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엄마 잃고 집 잃고 누나랑 헤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현우야. 하지만 누나 전화를 받고 생각했어요. 내가 도망친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나를 계속 괴롭히는구나. 엄마는 동생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함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엄마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해요. 너무 어렸거든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죠. 그 다음 주말, 우리는 함께 영월로 갔어요. 엄마와 동생, 그리고 저. 50년 만에 다시 찾은 영월이었습니다. 최노인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보키 씨. 아니, 수키 씨. 오랜만이오. 엄마는 최노인을 보고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최노인은 개의치 않으셨죠. 괜찮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오. 우리는 사진관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봤어요. 최노인이 보관하고 있던 1970년대 영월의 사진들. 이게 당신네 집이었소. 여기가 탄광 입구고 여기가 마을 중심가. 옛날 사진들을 보는 엄마의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 골목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 우리가 매일 걷던 골목이에요. 그리고 이 집 왠지 그리운 느낌이 들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최 노인이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가족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우리는 50년 전 그 자리에 섰어요. 엄마가 가운데, 저와 동생이 양옆에. 좋아요. 이제 웃어보세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순간 엄마가 무언가를 중얼거리셨어요. 웃어. 이 사진은 영원히 남는 거야. 엄마? 엄마는 눈을 크게 뜨셨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내가 이 말을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맞아요. 엄마가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사진관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숨을 헐떡이시며 이마를 짚으셨죠. 머리가 아파요. 뭔가 떠오르는데. 저는 황급히 엄마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은수야. 내 딸 은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드디어 기억하신 거예요. 네, 엄마, 저 은수예요.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5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딸. 엄마가 너를 찾지 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동생도 다가와 엄마를 안았어요. 우리 셋은 사진관 한가운데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최 노인은 조용히 물러나 계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분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영월의 작은 여관에 함께 묵었어요. 엄마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계셨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나는 물을 나르고 있었어. 구조대원들에게 줄 물을. 엄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기억을 더듬으시는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굉음이 들렸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지. 나도 뛰었는데 누군가 쓰러져 있더라고. 부상을 입은 남자분이었어. 그래서 도우려고 하신 거예요? 응, 그분을 부축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또 굉음이 들렸어. 그리고 뭔가 머리를 세게 맞았지.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병원에서 깨어나셨을 때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백지장이었어. 내 이름도 몰랐고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어. 간호사가 가족이 어디 있냐, 집은 어디냐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처음엔 누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분명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 실종자 명단에도 내 얼굴과 맞는 사람이 없었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사고로 얼굴에 상처를 입으셨고 붓기도 심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문철수 씨가 도와주신 거예요? 응, 그분도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걸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퇴원할 때 당신 마을로 같이 가자고 하셨어.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분은 좋은 사람이었어. 나에게 새 이름을 주고 일자리를 찾아주고 천천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셨지. 몇 년 후에 청혼하셨을 때 나는 고민했어. 어딘가에 내 가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받아들이셨어요. 응, 기억도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었으니까. 미안해, 엄마가 다른 사람과 살았다는 게.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하지 마세요. 엄마는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동생도 말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문씨 아저씨도 엄마를 지켜주셨잖아요.
엄마는 우리를 번갈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마워. 이렇게 이해해줘서. 엄마는 계속 기억을 떠올리셨어요. 단편적이었지만 조각들이 모이고 있었죠. 며칠 후, 우리는 다시 해안 마을로 돌아왔어요. 엄마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죠. 저는 퇴임 전 장기 휴가를 냈고, 동생도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내려왔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엄마랑 시간을 보내는 거야. 동생의 말이 맞았어요. 알츠하이머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예상대로 엄마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서 최근 기억부터 다시 사라지기 시작했죠. 어제 먹은 음식을 기억 못하시고 방금 한 대화를 잊으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50년 전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계셨습니다. 은수야, 네가 태어났을 때 말이야. 엄마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제가 처음 걸었던 날, 처음 말을 했던 날, 동생이 태어났던 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4부. 엄마의 마지막 겨울. 겨울이 왔어요. 엄마의 상태는 더 나빠졌고, 이제는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엄마, 저 은수예요. 딸이에요. 은수. 은수가 누구더라. 그런 날이 올수록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엄마 곁에 있으며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대답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엄마가 우리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우리는 엄마의 집에 작은 트리를 꾸몄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눈을 뜨고 트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쁘죠, 엄마? 엄마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또렷한 인식이 담겨 있었죠. 은수, 현우, 네 엄마, 저희 여기 있어요. 사랑해, 엄마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 그날 밤 엄마는 평화롭게 잠드셨고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영월로 모셨어요. 아버지가 묻혀 계신 곳 옆에 함께 안장해드렸죠. 엄마, 이제 아빠 곁에서 편히 쉬세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어요. 해안 마을 사람들, 영월의 옛 주민들, 그리고 최노인. 복희 씨, 편히 가시오. 이제 모든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거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우리는 희망사진관을 찾았어요. 사진관 벽에는 1975년 우리 가족의 마지막 사진과 50년 후 재회한 사진, 그리고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 모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지금은 엄마를 떠나보낸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퇴임을 하고 영월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희망사진관은 제가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하며 지내고 있어요. 동생도 자주 내려와요. 회사 일은 여전히 바쁘지만 이제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가끔 사진을 찍으러 온 손님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 순간의 사랑과 기억이 담긴 증거죠. 손님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우리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벽에 걸린 엄마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엄마는 사진 찍을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은 영원히 남는 거야. 맞아요. 사진만 남는 게 아니라 사랑도 영원히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진관 문을 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엄마가 주신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바람이 불어올 때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내 딸. 엄마는 너무 자랑스러워. 50년이 지나도 기억을 잃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진짜 사랑은 언젠가 다시 찾아옵니다.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까지 저의 애틋한 가족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